네, 안녕하세요. 안중근 바리스타입니다. 어, 오늘부터는 로스팅 파운데이션 기초 과정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교육은 항시 인트로덕션 투 커피로 한정돼 있죠. 앞전 거는 대부분 안 해요. 중급 갔을 때 초급 하면 좋다라는 정도만 있지 필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인트로덕션 투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장은 7시간 정도인데 시험 시간 불포함이에요. 시험이랑 관계없이 7시간은 최소한 하고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간이고요. 왜 불포함이냐면 저희가 실기가 없고 그 다음에 필기만 보잖아요. 이걸 어차피 수업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7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총 20문제, 문제당 1점, 60점 이상이니까 12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거고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CSP 코스 기술 보고서, AS는 과학습자에 대한 CSP 코스 기술 보고서라는 게 이거를 교육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잘한다, 보통이다, 너무 못한다,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하고 관계없죠. 이제 중급을 가리키는 AST가 이게 같은 분일 수도 있지만 다른 분이었을 때 이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만약에 수준이 너무 안 된다라고 돼 있어도 관계가 없죠. 이 정도 수준이시구나 라고 하고 중급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로스팅은 이렇게 생겼어요. 별 특이점은 없죠. 똑같이 쓰는 거 쓰고 이제 로스팅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평가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이제 나갈 텐데 보시면 개요 자체가 되게 적죠. 왜 적을까요? 없어요, 이론이. 로스터의 기본, 프로세스, 안전, 유지 관리 거의 작동법하고 볶는 거밖에 없잖아요. 에스프레소는 추출해 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추출하면 돼? 막 이런 여지례도 있는데 로스터기는 그런 뭐 이렇게 수율의 변화를 준다거나 해서 그 브루잉의 이론에 접근할 수 있는 것조차가 없어요. 그냥 순수 로스팅은 커피 볶고 나서 그냥 커핑에 그러니까 커핑이다 보니까 무슨 수율과 농도 기본적인 거 외에는 뭘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로스팅의 번외적인 거잖아요. 맛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 순수 로스팅으로 보면 학문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학문적인 게 별로 없어요. 이론이 별로 없어요. 아주 기초적인 사용법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로스팅이 좀 어려운 거예요. 잘하게 되려면 이런 이론이나 이런 게 공식이나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스팅을 잘한다 못한다 배워서 되지 않아요. 감각으로 익혀야 되는데 그 감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이론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도 워낙에 이 길드 쪽에 있는 친구들은 워낙에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 외국 친구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게 할 게 데이터가 많거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를 했다 보니까 규칙이 있네라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훌륭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워낙에 데이터적인 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그러니까 동양적인 거 좀 감각적으로 그거를 캐치해낸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캐치해내는 그런 능력. 둘 다 똑같은 걸 하고 있지만 뭔가를 다른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뒤에 가면 별거 아닌 내용 같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찾아내는 거를 본 적도 있고 하거든요.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 시간만 해도 뭐 30분이 넘어갈 수 있고 뭐 1시간,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 깊게 들어가서가 아니고요. 그냥 자체로 할 말이 너무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스터의 기본적인 것 중에서 이제 용어를 대충 보면 공통 용어 어떤 용어를 쓰는지 운전이란 건 로스터기 어떻게 사용 과정 일어난지 인지를 한다라는 거라서 이건 제가 정리해 드린 건데 이것만 알면 로스팅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잘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얘기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보면서 먹어보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런 거를 가려면 이제 너무나 먼 얘기고
조금 하는 건 좀 달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브루잉을 할 때 가장 잘 배운 거는요. 잘못 내렸을 때 어떤 맛 나는지를 아는 거예요. 골든컵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골든컵도 완전히 이해해서 내가 최적의 상태로 맛있는 걸 내렸을 때 잘못 내린 것들은 티가 나잖아요. 그 맛이 캐치가 돼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콩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추출이 잘못됐을 때 나는 맛이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바리스타로 했었을 때는 머신으로 또 잘못 내려지거나 했었을 때 하는 맛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변경을 줘서 그 맛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느끼셨으면, 조절할 수 있으면 정말 잘하시는 거고요. 로스터로서는 뭐라는 거예요? 로스팅이 잘못됐을 때 나는 맛을 느끼시면 잘하는 거죠. 커핑이랑 다른 거죠. 커핑으로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니까. 커핑이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커핑이라는 말 자체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는 커핑 했을 때 가장 잘 느껴지는 기준이 있는데, 내가 중볶음만 해도 커핑 기준이 안 맞아서 그거를 캐치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브루잉으로 하는 게 더 캐치가 쉽죠. 왜냐면 브루잉은 현실에서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 커핑을 사용한다 그러면 차이가 적지만 커핑으로도 하고, 얘가 실제로 브루잉했을 때 어떻게 벗기는지 두 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처음부터 브루잉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강중 약볶음을 떠나서 어차피 내가 현실적으로 할 거로 테스트하니까 그게 더 두 번 할까 한 번 하고, 뭐 커핑으로 더 잘 느껴진다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지만, 나는 커핑 정도의 그런 로스팅으로 추출도 해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한 번에 하는 게 낫잖아요. 커핑보다는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순수 로스팅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로스팅을 잘못했어. 이거 되게 맛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저번처럼 맛없지? 이건 로스팅을 느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해서 맛있게 할 수 있는지를 안다 그러면 그게 로스팅을 잘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그 로스팅 기울기가 있죠. 로스팅 투입을 해서 온도가 떨어져서 터닝 포인트가 와서 옐로우, 시나몬, 1팝, 미드웨이 포인트, 2팝, 배출이라고 쳤을 때 이런 기울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변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콩을 투입하거나 생두를 투입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라고 봤을 때 첫 번째 터닝 포인트, 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죠. 터닝 포인트. 그래서 1분 30초 전후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도 전후라고 하는 그 기준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기준을 드리는 거예요. 생두 투입 후 온도가 하강하다가 반등되는 구간.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스팟이라는 게 와요. 그 옐로우가 되기 전에 이 원두에서 이제 흰 반점식으로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얘지고 그 다음에 노랗게 되거든요. 그런 화이트 스팟이라는 단계가 와요. 이게 130도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옐로우 단계, 이제 노랗게 이제 되잖아요. 이거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향미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하세요. 그래서 5분 150도 전후부터 이런 현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시나몬 현상은 뭐냐면 한 7분 정도 됐을 때 생두 표면에 검은 주름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 옐로우까지만 해도 그냥 똑같았는데, 시나몬 됐을 때는 이제 주름이 생겨요. 검은 주름이 깊게 골이 패이면서, 이거 시나몬, 이게 카라멜라이징이 일어나는, 카라멜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마이야르는 화학 변화에 의해서 향미가 형성되려고 하는 그런 시기라 그러면, 카라멜라이징은 당이 형성된 단맛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차 크랙 1팝이 터지고요. 2팝이 터지는 거 9분 때 3분 30초 전후로 해서 제가 기준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요, 요거예요. 기존에 없었던 거예요. 얘는 미드웨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1팝과 2팝의 중간이에요. 중간. 1팝과 2팝의 중간. 그러니까 온도로 봤을 때 온도 구간이에요. 온도. 여기는 이제 190과 215도의 그냥 중간 정도인 203도가 미드웨이 포인트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거냐면요,
음, 기존의 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어떤 수준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감으로만 했던 그 로스팅이라고 실제 볶였어라고 하는 그 시점을 기준을 잡아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 15% 정도 15% 정도 그 질량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날아가야 돼요. 수분이 날아가야 된다는 거죠. 볶여서 수분이 날아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100g을 볶였다 그러면은 몇이에요? 85g 이하가 돼야지 볶였다고 시작하는 그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1kg라 그러면 850g 이하가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한 900g 정도 남았다. 그러면 얘는 안 먹어도 얘는 안 익은 맛 나겠는데 그게 저절로 돼요.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무조건 나옵니다. 로스팅을 쭉 하시는데 배출을 했어요. 내가 900g이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포인트별로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는 그 수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입합을 안 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의 수분을 날릴 수 있다. 이거는 완전 비정상적인 로스팅이에요. 내가 만약에 미드웨이 포인트에서 20%의 수분을 날릴 수 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1시간 먹을걸요 아마 4, 50분 이상.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정상 범위에 있는 로스팅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크드라 그래서 일정 범위를 좀 늘릴 수는 있어요. 어이없게 늘리진 않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더 맛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도인 거지 10분, 20분을 더 늘렸다 원래 거에서 그런 로스팅은 있을 수도 없지만 맛도 없을 거예요.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뭐 최소한의 뭐 1분 정도, 2분 정도를 더 늘리는 정도에서는 20%가 날아갈 수가 없어요. 입합에서도 잘 안 되잖아요. 조절을 하면. 그래서 거기서만 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이 미드웨이 포인트에서 이만큼을 날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900이야라고 딱 했었을 때는 얘는 아무리 베이크드를 했건 뭐건 얘는 그 안 좋은 맛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이건 이제 경험적인 것도 있지만 그 경험을 떠나서라도 로스팅을 조금 체계화해서 배웠다 그러면 근데 체계화는 아니죠. 학문적인 거는 솔직히 배울 게 없거든요. 사용법을 배우는 수준이니까 사용법과 용어 그냥 이론이라고 하면 잘 볶는 이론보다는 그냥 이런 거야 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노하우적인 실제 진짜 맛의 변화를 주는 로스팅을 배우는 사람 우리가 추출을 하는데 정말 막 맛이 확확 바뀌어 와 이거 다른 커피 아니에요? 할 정도로 이게 브루잉을 배웠다고 하는 것처럼 로스팅을 다 했는데 비슷한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이 신맛을 없앴지? 어떻게 이렇게 단맛이 날 수 있어?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노하우적인 로스팅인데 얘는 안 나와요 죽어도. 왜냐면 내가 베이크들을 겁나게 시켜서 900g을 만들었다. 그러면 일반적인 900g보다는 신맛이 덜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그람수가 보여주는 그 맛이 섞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콩을 이게 콩이라고 봤었을 때 이 100% 똑같이 볶을 수가 없잖아요. 부분으로 내가 요 부분을 원해도 어디는 약간 오버될 수도 있고 어디는 오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그치면 어느 부분은 완벽하게 그 온도고 어느 부분은 그보다 더 높은 온도, 낮은 온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콩이라는 게 하나만 먹지 않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우리가 여러 개를 섞어서 추출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제가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것들은 내가 원하는 포인트지만 어느 것들은 오버된 거고 어느 것들은 덜 볶인 거가 섞이는 거예요. 이게 베이크드 되면 범위가 좀 줄어들겠죠. 이 범위가 좀 늘어나는 정도. 그쵸? 대신에 뭐 어떤 문제가 돼요? 베이크드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분도 같이 날아가서 범위는 똑같지만 다양한 맛이 안 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런 포인트까지 갈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가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로스팅이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이제 딱 숫자로만 알 수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패스트다, 슬로우다, 그냥 샘플 로스팅이다 여러 가지 용어로 해서 그냥
쉽게 설명하는데 맛으로 보면은 엄청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시 이 900g이었을 때는 안 나와요. 850 이하 되면은요, 최소한 여기서 났던 안 좋은 맛들은 없어진다는 거죠. 저절로. 당연히 오버된 맛도 있을 수가 하지만 얘보다는 덜 나요. 내가 여기서 단맛 찾는 것보다 여기서 단맛 찾는 게 훨씬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단맛 찾는 것보다 여기서 단맛 찾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도 나는 이 폰트에서 나는 화려한 맛들이 더 좋은데 여기서는 단맛은 좋지만 다른 것들을 죽었어 라고 한다 그러면 단맛은 유지한 채 화려함을 살릴 수 있는 로스팅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화려하고 하지만 안 좋은 맛도 같이 있거든요. 안 익은 맛도.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 뭐 다 잘하시니까 뭐 그런 쪽으로는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익은 맛을 찾는 사람한테는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해결한 게 이 미디어의 포인트예요. 그냥 내가 정상적으로 9분의 1 팝이 터지는 그런 로스팅으로 내가 세팅이 돼 있다. 그래서 그냥 그 열 그대로 2팝까지 간다.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반 나눠가지고 하는 그 포인트에서 배출을 하면 15% 전후예요. 이 포인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대단한 거죠. 다 그렇게 어느 정도, 내가 하면 요 정도 되면 15% 돼서 요 정도 되면 괜찮다는 거를 만약에 감으로 했다 그러면 완벽하게 수치화시키는 게 미디어의 포인트라서 이런 것들은 되게 대단한 거예요. 왜? 아무도 그렇게 얘기는 안 했거든. 그 포인트에서 똑같이 뺐어도 이걸 미드웨이 포인트라고 명명하자, 정의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그 포인트는 알지만, 대부분 이 포인트가 1팝과 2팝의 중간이나 이렇게까지 이렇게 발견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똑같이 했어도. 그랬다 그러면 뭘 넣어도 중간으로 딱 해.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 안 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감적인 게 아닌 숫자로 해놨기 때문에 대단한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게 조금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이거. 이게 뭐예요? 위드에프도 중간 온도예요. 중간 온도. 터닝 포인트를 중점이라고 예전에 했는데 중점 아니죠. 터닝 포인트, 반등 포인트나 그게 훨씬 더 맞는 말이에요. 예전에 어떻게 썼든 지금 중점이라고 하면 안 맞아요. 왜? 미드 포인트가 나온 이상 차라리 얘를 중점이라 그런 게 맞죠. 중간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맞죠. 요즘 트렌드에서는 이거 쓰시면 큰일 납니다. 말 자체도 안 맞을 뿐더러 이게 맞는 말이어서 그래요. 근데 중간 지점의 온도, 중점 등등 여러 가지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된다. 이런 게 있다. 이거 말도 안 되지만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또 뭐 할 얘기가 있냐라고 치면, 보통 세팅이라는 걸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시는 게 그냥 뭐 쭉 내가 특별한 거를 안 건드렸다고 했었을 때 9분에 터지는 거, 그 다음에 3분에서 3분 30초에 2팝이 오는 거, 그 정도로 세팅을 해놓는다 그러면 이게 뭘 할 수 있는, 이게 책으로 맛있는 게 아니고 적당한 열과 대류를 할 수 있어요. 이 로스터기는 요 정도 열이 알맞은 열이구나, 요 정도 대류가 알맞은 대류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걸 해보시고 열과 대류를 조절해서 똑같은 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맛있게 세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막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게 가장 맛있네 그러면 웬만하면 맛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열을 더 주고 안 주고 하셔야 돼요. 내가 기본은 됐으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열을 더 줘야지라고 했을 때 더 주고, 이렇게 해야지 잘 잡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하면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스터기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지 또 세팅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로스터기는 어차피 볶이는 거잖아요. 그 원리가 어떻게 됐던 이게 열이 더 먹은 맛인지 덜 먹은 맛인지 적당한 맛인지를 알려면 어차피 뭐 열하고 대류밖에 없잖아요. 이게 대류가 더 많이 먹은 맛인지 아닌 맛인지, 열이 센 맛인지 아닌지, 너무 볶인 건지 안 볶인 건지, 이 맛이 느껴지면 내가 뭘 조절해야지가 그냥 저절로 되죠.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세팅 값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건 하나도 없죠.
세팅으로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세팅을 같이 한번 교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죠. 뭐 여러 가지 로스터기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로스터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생두로 해서 어떤 맛의 변화까지 있을 수 있고 어떤 맛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많은 분들이 와서 이게 제일 맛있다 그러면 이 로스터가 최고라고 인지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도 볶을 수 있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이런 쪽이 아니라 어떤 쪽이면은 야 여기서 배우자 야 여기서 배우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갔다가 상처만 받고 갈 수도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100%라는 건 없거든요. 예전에 도장 깨기 할 때 보면 정말 입맛이 다양하구나 정말 입맛의 군이 다양하구나 절대 100%가 될 수가 없어요. 나눠집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진짜 맛있으면 쏠려요. 그래도 100%가 안 나. 진짜 맛있어. 누가 봐도 이게 나. 그래도 100%는 없어요. 그러면 이 로스팅이 나는 이 로스팅 스타일이 좋아. 난 이 로스팅 스타일 이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취향이. 그러면 누구든지 난 이분한테 배워야지. 이분한테 배워. 이게 나눠지거든요. 왜? 이분이 이런 로스팅을 잘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이분처럼 맛있게 할 수도 없고 강중약볶음 얘기를 했었잖아요. 약볶음, 중볶음, 강볶음 잘하는 사람 약볶음도 잘한다? 여태까지 못 봤어요. 약볶음 잘하는 강볶음 못 봤다니까요. 못 봤어요. 중볶음은 내가 최고지만 강볶음은 맛이 없지는 않지만 진짜 강볶음을 잘하는 사람보다 맛있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약볶음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여기에 세팅이 다 돼 있거든요. 로스터기가. 근데 그 로스터기에 한 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맛있다. 그런 로스팅이 없다니까요. 저는 없었어요. 그 세팅 잡기도 힘들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검증을 해야죠. 먹어보면 되는데 그런 자리가 없다고요. 우리나라는. 로스팅 대회는 로스팅 대회 우리나라 로스팅 대회가 있나요? 없죠. 커핑 대회죠. 로스팅 대회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커핑 대회거든요. 커핑 대회인데 문제는 커핑이 맛있는 건 알겠지만 현실에서는 브루잉을 하는데 커핑이 맛있어도 브루잉은 맛없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회가 약간 현실하고 좀 멀어져서 왜냐면 그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 대회를 통해서 엄청난 걸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오지 말래도 가가지고 볼 텐데 가면은 무슨 말 저걸 왜 있지도 않은 거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대회가 대부분이어서 현실적인데 그 커피를 보내가지고 테스트하는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개 있으면 다 좋아요. 커핑 대회도 있고 이런 대회도 있고 이런 대회도 있지만 이제 심사위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맛이라는 거 보니까 뻔해. 이번에 이런 만나면 우승하는 사람이면 또 우승하고 또 우승하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심사위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심사위원이 바뀌어도 이런 분이 계속 우승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요거를 먹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맛이 더 있는데 강중약볶음이면 이 맛을 다 좋아하는 그 맛이 정말 우승했냐. 대회가 각각 있어서 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대회가 진짜 좋은 대회라고 하면 아울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우르기에는 대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 입맛이 그래서 막 이제 일반 심사위원분들이라고 하는 이제 소비자한테 오픈을 하는 거 되게 긍정적이죠. 일반 심사위원들이 하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표를 해서 고르게 하자라는 것도 이제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죠. 이 변수를 좀 줄이고자 새로운 거를 좀 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어찌됐든 근데 문제는 이 하시는 분들도 맛이 정확하게 느껴지느냐 되게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테크니컬적이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그 대회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투입을 해요. 생두를 투입을 하면 이거는 드럼 온도죠. 생두를 투입을 하면 생두의 열을 쭉 뺏기잖아요. 생두의 온도도 같이 재니까.
그러면 이게 생두의 온도가 실제로 재지기까지 뚝 떨어지죠. 온도계가 처음부터 여기였지만 실제 온도계는 요거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떨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 터닝 포인트 반등이 되기 시작하죠. 터닝 포인트인데 딱 이 온도가 실제 콩이 온도가 떨어진 게 아니고 원래 온도인 거예요. 되게 높았다가 실제 재진 게 여긴 거죠. 콩한테 열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열평형이 이러니까 똑같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콩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콩은 처음부터 뜨거워졌어요. 왜? 내가 82도에 생두가 82도가 아니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뭐 25도였다. 그럼 처음부터 얘는 생두는 계속 올랐어요. 근데 왜 떨어지는지 이건 처음에 온도계가 드럼의 온도를 재고 있어서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생두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생두는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생두 온도나 드럼 온도나 똑같아지니까 반등을 했다고 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쵸? 150도 즈음이 뭐라 그랬어요? 옐로우 단계라 그랬잖아요. 마이야르바는 몇 분 정도? 5분 정도. 그 다음에 이게 1팝이겠죠. 1팝 9분 전후. 2팝이겠죠. 3분 30초니까 대충 12분 30초 정도. 얘는 매출 뭐 이렇게 그냥 대충 한번 볼 수. 이 중간에 또 뭐 있어요? 시나몬 있잖아요. 시나몬. 얘가 한 7분 정도 주름이 생기는 여기서 화이트 스팟 이러면 이제 3, 5, 7, 9, 12, 13 이런 식으로 대충 하면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어느 부분을 여기를 각도를 좀 낮출지 더 올릴지 떨어뜨릴지 껐다 다시 끌지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먹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맛있는 거를 할 때 건드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도 안 하고 나서 이게 맛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기본을 꼭 하시고 나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로스터기가 어떤 로스터기인지를 좀 알고 해야 된다. 근데 너무 어렵죠. 내 로스터기가 알려주는 대로 했는데 기본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용어인데 다음 시간에는 용어를 3가지 할 건데 이 용어를 알아야 뭘 다음을 하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오늘 마무리하면 샘플 로스팅 되게 중요하다. 일반 로스팅 기본이 뭔지 알아두면 되게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여담으로 이제 이번에 커피바 60kg 할 때 어떻게 달랐는지. 저는 커피밥 직원도 아니고 딜러도 아니고 뭣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커피밥 자꾸 얘기하냐면 이걸 사용해서 그래요. 제가 커피밥을 제가 기센 쓰고 있으면 기센 얘기하겠죠. 프로바 썼으면 프로바, 이지스 이지스터, 스트롱홀드 썼으면 스트롱홀드. 내가 주로 쓰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예, 왜냐면은 완벽하게 구현해 줄 수 있는 게 이거여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쉽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잡기 전에는 기센 30kg 세팅을 잡았고요. 프로바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기센 30kg 썼었을 때도 할 얘기가 많죠. 이거를 세팅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60kg였을 때.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고정관념이 좀 있다. 우리가 이거를 겁나게 써볼 수 있는 여지는 없잖아요. 일반 분들이 60kg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도 내가 60kg만 한 번 정도 볶아보는 거지만 60kg를 막 10배째, 20배째 볶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프로파일이나 세팅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팅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뭘 할 수밖에 없냐면 구매처의 의견을 많이 듣거나 그쵸? 구매처의 의견을 막 듣거나 뭐 미리 썼던 분들의 의견 기존 사용자 유저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60kg 이상 되면 20에서 30분 막 볶더라고요. 시간이. 그리고 처음에 이제 테스트 했을 때 20에서 30분 정도 걸려서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제가 샘플 로스팅 했다는 얘기는 샘플로 볶아봤다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죠. 뭐 스코칭 티핑 안 나요. 뭐 드라이하다는 얘기는 맛이 드라이한 게 아니고 표면이 되게 좀 마른 느낌의 푹 익은 향미가 안 나요. 왜? 저는 입합 기준이에요. 무조건 입합을 하고 다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어찌됐든 이상이 없으니까 화력은 뭐 커피밥이야. 메탈 와이버니까 뭐 더 올리거나 낮추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좋으니까 백이 뭐 다 건들 수 있잖아요. 드럼의 전수. 그래가지고 이제 세팅하면 되겠다. 이제 잘 돌아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해서 세팅을 했는데 원하는 맛이 안 나왔다 그랬죠. 제가 글도 올렸지만 원하는 맛이 안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맛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14분에서 16분 배출했을 때 가장 맛있는 맛이 났어요. 지금의 맛, 일반 커피 맛이 났거든요. 20에서 30분 하신 분이 14에서 16분 한다 그러면 다 타서 못 타요. 100% 탑니다. 조절도 안 되고요. 그냥 이런 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걸 수 있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이론에 안 맞아서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태우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뜯었거든요. 뜯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한번 봤단 말이죠. 그래서 세팅을 이해를 하고 2, 30분 볶으신 분들이 왜 여태까지 이렇게 볶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안 하면 타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안 타요. 죽어도 안 탑니다. 더 빨리도 볶을 수 있어요. 60kg 풀배치입니다. 60kg짜리 60kg 풀배치예요. 여기서 5kg 뺐거든요. 왜? 내가 더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완전 일반 로스팅을 하고 싶은데 부족해요. 맞죠? 왜? 배출이 12분 때는 가야죠. 일반 로스팅이잖아요. 9분에서 터지고 5kg만 빼고 55kg만 해도 9분 10분에 터져가지고 나와요. 12, 13분 때 배출이 나와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60kg보다 더 맛있어요. 원래 이게 저희 이론이에요. 일반 로스팅처럼 볶여야 일반 로스팅 같은 맛이 난다. 대용으로는 절대 빨리 안 볶이죠.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맛이 안 나와서 그냥 대용으로는 한계가 이거야. 그래서 열풍식으로 가죠. 차라리 열풍식으로 가서 그런 맛은 내지만 문제는 감칠맛은 안 나죠. 예, 근데 극복이 되더라니까요. 근데 60kg나 65kg에서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저희가 테스트 또 해봐야 되고 막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고정관념. 구매처나 이런 분들의 로스팅을 따라하면 모르겠지만 안 좋다. 분명히 드라이해요. 표면이 좀 마른 느낌이 있고 그냥 오버하게 되면은 그냥 어두운 향미는 있는데 맛이 단조롭고요. 절대 감칠맛이 나오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리고 입합도 안 가죠. 타버려가지고요. 아니면 그냥 쟤처럼 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정상적인 로스팅 안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고정관념을 조금 깼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을 배우는 거예요. 기본을. 그래서 그 5kg 정도만 완벽하게 구현을 하셔도 대형으로 갈수록 그런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다. 예.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써볼 수 있는 광주 커피 볶는 집에서 같이 이제 세팅을 하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거를 하는 거지. 저는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안 돼요. 그래서 광주에서 하면서 이제 많이 했죠. 30kg 하면서 이 기센의 장단점이 있죠. 이거 모르죠, 이거. 그럼 기센은 완전히 좀 달라요, 또.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극복이 안 되는 몇 개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크게 변화되는. 예, 그거를 미리 알면은 조금 대처가 되니까. 팁 하나 드릴까요? 변경 가능하죠. 기센에서 이거 번호 뭐 동일하게 해서 변경 가는데요. 가능해요. 가스 조절해서. 절대 맛 안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맛이 나죠. 그쵸? 그렇게 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잘 조절한 건데 동일하게 맛을 내려면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달아보지 못하니까 5kg까지는 여러분이 자유제재로 하실 수 있잖아요. 5kg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로스터기가 됐든. 그리고 재미난 거는 커피밥 좋다. 아, 좋죠. 기센 겁나게 좋아요. 프로밥 겁나게 좋죠. 다 좋아요. 커피밥 제일 맛있게 볶고요. 기센 제일 맛있게 볶고 프로밥 제일 맛있게 볶으면요. 서로 그냥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근데 커피밥이 완전하게 기센 맛이나 프로밥 맛 안 나고요. 기센이 반대로 커피밥 프로밥 맛 안 나고 프로밥이 기센 커피밥 맛 안 나요, 절대. 근데 최고로 맛있겠다라고 했을 땐 서로 범접할 수가 없어요. 다 박수 쳐줄 수 있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맛을 꼭 내고 싶으면 기센을 꼭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맛이 완벽하게 그 맛은 프로밥도 마찬가지고 커피밥도 마찬가지고. 근데 세 개가 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맛을 낸다 그러면 어우 괜찮은데 서로 그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가격이나 이런 거 따져봐서 하기도 하고 브랜드 때문에 하기도 하고요. 다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샀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기계를 탓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 잘 나온 거예요. 예,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걸 배울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조금 학문적으로는 사용법 수준인 거지 페이스트 슬로우 이걸로 맛이 난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좀 많이 해주셨으면 기센도 뭐 유저가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못하겠죠. 기센에서 항시 그런 교육을 하거나 그런 뭐 경연에 장이 좀 있어서 기센 유저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게 볶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프로밥도 커피밥도 좀 그런 것들을 해서 그 대회라는 게 그냥 원두 평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학술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로스터기로 끝장을 한번 사용하시는 분들이 끝장으로 한번 로스팅 대결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해서 맛있는 걸 찾아내고 같이 로스팅 그 방법을 배우고 해서 뭐 서로 성장해가는 그런 대회가 있으면 좀 재밌는데 그런 게 있지 않아서 플러스 그런 대회를 각각 하고 이 세 개 대회가 같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콩으로 세 가지로 가장 베스트로 했을 때 뭐가 낫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열릴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열리는 순간 이제 뭐가 맛있다 기센이 제일 맛있으면 기센으로 다 몰릴 거고 프로밥은 프로밥 커피밥이 하면 커피밥으로 다 가겠죠. 서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최고니까 이게 좋아 이런 게 좀 있어서 조금 순수한 학문적으로 가면은 조금 넓게 서로 또 재밌게 커피할 수 있는데 유저만 할 수 있겠죠. 유저는 또 이제 또 싸우겠죠 또. 그러니까 한계적인 게 의도는 되게 좋아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어찌 됐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회도 많다는데 솔직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있었으면 조건이 있어요. 달랐으면 좋겠어요. 뭔가 같은 비슷한 대회가 여러 개 있는 거 말고요. 다른 대회가 좀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회가 하나에서 많아야 3개 정도? 2개밖에 없는 대회처럼 다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아쉽다. 그게 아쉽다. 여러 군데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의견이고 유저나 대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축제로 좀 즐겼으면 좋겠다.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배워갈 게 있는 대회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훨씬 더 즐거운 로스팅 하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 재미없는 용어로 찾아뵙겠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왜 이렇게 오늘 길게 하고 할 게 없어요. 로스팅은 사용 방법하고요. 그냥 용어 설명해 주면 끝이에요.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론도 없고요. 노하우적인 거 그거는 노하우적인 거를 먹어보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론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론은 꽤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첫 강 다음 시간에 용어적인 거에서 2강 3강이면 끝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